네, 여러분 오늘 한 명이 없죠? 나갔습니다. 뻥이에요. 학교 때문에 안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은 약간 우리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5분만 시간 재고 얘기할 테니까,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 이따가 오늘 한 20분 일찍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씩이라도, 한 5분씩이라도 각각의 얘기를 할 거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낙담시킨다거나 이런 얘기, 뭐 칭찬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고, 우리 3월 달에 어떤 공부를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1, 2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안 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근데 공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부족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할 건지가 우리가 포인트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3월 25일까지 죽어라고 하면은 3월 25일까지 이제 한 달의 기간 남았잖아요. 보완이 돼가지고 성적 향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을 어떻게 이제 예상하고 보낼 것인지, 1년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만 이제 5년을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학생들과 좀 많이 친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온 이유도 아마 친구 소개로 온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만 하고 집에 간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다 제가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모의고사를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약간 답답했다고 느낀 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단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정말 절감했어요. 이 단어라는 게 알면은 빨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어적인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 많았다? 어떤 문제냐면,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쉬운 단어들이 있는 곳은 다 맞아요. 근데 어려운 단어가 조금만 있으면 다 틀리더라고요. 이거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네. 물론 뭐 여기 잘하는 친구가 여기 한 명 있긴 한데, 그 잘하는 친구들 또한 이제 약간 그 친구들이 지금 감에 또 문제거든요. 감을 끌어올지 많이 끌어올지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단어의 문제다 라고 이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랑 이따가 상담할 때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외워야 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학고지에서 외우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외우다 보면 잘 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단어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어라는 거는 그냥 실력을 올려야지 성적이 올라가요. 내가 이거 풀었으니까 점수 오르게 절대 안 오래요. 그냥 풀 실력 자체가 뛰어나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단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 단어 외웠는데 절대 안 돼요. 어떤 단어를 어디까지 몇 개를 외웠는데, 시험 만약에 수능 전날이잖아요. 수능 전날에 몇 개의 단어를 복습할 수 있는지가 수능 날에 단어를 얼마나 알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내가 그때까지 매일매일 100개씩 외웠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에 대한 표제어가,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보려면 1등급 맞으려면 최소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3,500개예요. 그러면은 계산상으로는 수능 전날 3,500개를 다 복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단어장 있으십니까? 자기만의 단어장,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온 단어장이 혹시 있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면 시험 전에 만약에 단어 복습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디를 복습하실 거예요? 학고지에서 매일매일 외웠던 단어 다시 새로워 보이지 않나요? 다 외워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단어를 40번 이상 봐야 돼요. 그 단어가 3,500개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물론 1등급 아니어서 무리가 있겠죠. 2등급? 2등급 2,000개 있어야 돼. 2,000개. 2,000개 내가 모르는 거를 수십 번 외웠던 단어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이에요. 2등급에.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이 외우시고 버리시잖아요. 막. 그러면은 다 날아가요. 다. 제가 경선식을 사라는 이유도 일주일 동안 외웠던 거 300개를 복습해봐라. 1부터 10강이거든요. 1부터 8시간까지 8개니까 8주니까 2,400개를 1회독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600개를 한 번에 봐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00개를 한 번에 봐야 돼요. 그 다음은요? 2,400개를 한 번에 다 봐야 돼요. 끝났을까요? 거기에 파생어가 또 있어요. 파생어를 다시 300개씩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파생어 포함해가지고 메인 단어 300개에다 파생어 300개 해가지고 600개를 한 번에 외워야 돼요. 그 다음 600개, 600개, 4,800개를 한 번에 봐야 돼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년에 3명 있었어요. 제 반에. 제 반에 작년에 한 35명까지 있었거든요. 수험생만, 내신 빼고. 근데 3명만 했단 말이죠. 물론 이런 애들이 아니냐도 1등급이 한 3명 더 있었어요. 얘 단 1등급.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이 중 한 명은 이제 해외 리턴이라고 하시죠? 해외 갔다 온 애들. 원래 1등급. 선생님 강의가 마음에 드시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저를 평가하는 애였어요. 네. 나머지 2명은 그냥 문제풀이를 겁나 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저 건들지 마세요. 문제풀이를 해결할게요. 문제 하루에 하나씩 풀어요. 30개씩.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었어요. 그걸 50일 동안 풀더라고요. 네. 이런 애 말고는 네, 단어가 서포팅 돼야 된다고 한다는 게 저의 어떤 이론이죠. 단어가 모든 결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반에서만큼은 단어가 중요해요. 네, 다른 반, 다른 학생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 테스트 했을 때, 논리 테스트 했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논리를 좀만 더 하면 되겠다. 해석을 좀 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해석이요. 실전으로 가잖아요. 전혀 빛을 못 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단어에 대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단어가 쉽게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해석을 하기도 전에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소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반적인 얘기고 나중에 이따가 한 3분에서 5분씩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3월부터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따로 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단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1년 이제 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EBS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좀 앞으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1, 2월 달에 공부를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래프. 전체를 썼을 때 이 정도가 1, 2월이에요. 3월 달에 어떻게 되냐? 3월에 계약을 하죠. 그렇죠? 계약을 하거나 재수학원에 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공부량이요.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3월이에요. 딱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끊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친구랑 밥을 먹고 친구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결과를 놓고 보고 이 수능 끝나고 저랑 대화한 친구들, 성적 올린 친구도 있겠지만 못 올린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올린 친구와 대화하는 도중에 나왔어요. 언제부터 뭔가 흔들렸냐? 아, 3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친구들과 솔직히 PC방 한번 갔다. 그때부터 망했다. 또는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근데 커피숍 가고 아무튼 뭐라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공부량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아, 선생님 4월이랑요. 4월이랑 5월에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무슨 기간이에요? 내신. 그래서 내신 준비 제대로 하는 사람? 8주 동안 내신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네. 준비 안 해. 지금 8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수능에 5, 1등급 나온 친구들이에요. 내신도 1등급 나온 친구들. 1, 2등급. 나머지 친구들은 이때 뭐 하냐면요. 수능 준비하긴 해요. 여기 살짝 올라가요. 3월에 정신 차리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그래서 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저 논술 때문에 2주 정도만 내신 준비하면 안 될까요? 한 1주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1주, 2주 동안에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한다고 하거든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하면 학교 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하는 시간에 절반밖에 공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반 공부 시간 중에서 지금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날 밤을 샜어요? 다음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시험이 끝났네? 끝나고 놀아야 안 놀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끝나고 안 노신 분 있나요? 지금까지? 나 시험 끝난 당일날부터 공부한 적 있다. 손. 아무도 없어. 당일날은 놀아요. 근데 당일날 노는데 당일날 공교롭게 금요일이에요. 금, 토, 일 다 놀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해놓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복습하는 기간으로 가요. 지금까지 까먹었던 걸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떨어지잖아요? 이걸 채우는데 2주 걸려요. 떨어진 걸 다시 폼 올리는데, 그러니까 더 성적 향상이 아니라 성적 유지를 위해서 올리는 데까지 2주가 또 걸린다고. 한 달 걸려요, 한 달. 이게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와요? 기말고사가 와요. 6월, 7월. 재수생들은 이걸 보면서 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6월에 또 뭐가 오죠? 기말이 오죠. 기말 끝나고 놀아요, 안 놀아요? 네, 한 3일은 놀걸요. 그럼 또 올리는데 2주 걸려요. 그럼 지금 1, 2월 달에 폼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8월이 있잖아요. 여러분, 8월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름이죠. 덥잖아요. 이 실내는 어떨까요? 겁나 춥죠.
그럼 무슨 병이 잘 걸릴까요? 냉방병 잘 걸려요. 수험생들이 가장 질병에 많이 걸리는 달이 8월이에요. 어떻게 돼요? 설사하고 난리 나요. 2주 동안. 여름방학 며칠이죠? 3주예요. 3주 중에 2주를 아픈 거예요. 그 여름방학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나마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하잖아요. 그나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올라가요. 그 다음 뭐예요? 9월이에요. 9월 어떤 날인지 아세요? 9월에 뭐 하죠? 정아? 네? 모의고사도 있지만 수시가 있어요. 수시 지원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대학 잘 가면 괜찮죠?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이 대학 잘 간다면 어떻게 해요? 9월에. 야, 나 경우야, 나 연대 썼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 겁나 못하는데 논술로 그냥 써놓고는 친구들한테 야, 내 연대다! 나 붙었다! 우리 내 학교 연대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9월에 학생들이 가장 공부가 안 되는 달을 꼽아요. 왜냐면 주변에 누구라도 수시 지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꾸 그걸 얘기를 해. 입 다물고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냥 마음을 붕 뜨는 거예요. 또 본인들이 수시 쓰잖아요. 거기 붙은 줄 알아요. 본인들이. 아직 최저도 안 나왔고 수능도 안 봤는데 자기가 학교 붙은 줄 알아요. 그런 친구 다 떨어져요. 그래서 9월에 또 공부해서 안 된다 그래. 그 다음 10월이에요. 왜 안 나오겠네요. 저기 카메라. 아무튼 10월 공부를 하게 돼요. 왜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똑같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량 있잖아요. 11월까지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 공부량.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재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육 정책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재수학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망한 건가? 망하게 만들긴 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이상적인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친구랑 커피 마시면 돼요. 밥은 먹어도 돼요. 커피 마시면서 너는 어땠니? 저는 어땠니?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 힘들었지. 그래, 나도 힘들었어. 서로 위로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 공부한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공부 시간도 없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 1년 나올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점쟁이라고 쳐보세요.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에 걸려야 될까요? 안 걸려야 될까요? 안 걸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재수인 거예요. 재수하는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삼수.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3월이 다가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걸리지 말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되지 말아달라. 친구 안 만나면 이거 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신을 할 때도 선생님 내신 할 게 진짜 아니라면 제가 일주일 줄이고 내신 끝난 당일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한 15일 만에 아니면 한 3일 만에 복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8월 달에 몸 조심하면 돼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친구랑 수시 얘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이해됐어요? 제가 미리 조심할 거 말씀드렸어요. 절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100%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점수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이런 고3 과정 겪으면서 성적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몇 프로? 10%. 왕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왕따는 아니고 절제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이성 친구랑 헤어져. 고3 때.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해. 친구들이 되게 서먹서먹해졌다고 해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제가 왕따가 되라는 건 아니고 고3 때만 3월부터 1월은 괜찮아요. 공부 시간 많으니까. 근데 3월부터는 뭔가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망가진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꼭 지금 1, 2월 달에 성적으로 표출되지 않아도 엄청 많은 걸 쌓아 놓으셨을 거예요. 계속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이대로 쭉 가야 돼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해됐죠? 오늘 바로 수업 나갈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작년에 하니까 학생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신교육 하신다. 정신교육. 네, 정신교육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얘기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랙티스 끝낸 줄 알았는데, 제가 한 문장 남겨놨죠, 그쵸? 10번 문장인데, 여기 아마 전 거에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분사구문 심화. 찾기 힘드니까 분사구문 심화부터 할게요. 저 한 문장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자, 분사구문 보면은 67페이지 봐주세요. 저한테 위드 예비군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A가 ing 하면서 A가 PP 된 채로, A가 형용사인 채로, A가 전면거 있는 채로. 기억나요, 안 나요?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자, 은혁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자, 1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다 외우신 분 아래도 외워주세요. 아래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주어를 살린 분사구문이거든요. 거기도 해석이 비슷하니까 외워주세요. 네, 다 외웠나요? 정원, with A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A를 주어로 인지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with 다음에 A가 나오니까 자꾸 목적어로 해석하거나 A와 함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with는 지금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ith는 제끼시고 A는 주어처럼 해석하시고 뒤에 ing는 분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빈칸 있죠? 두 번째랑 세 번째 여기 다 외워주세요. 준비 시작! 똑같아요. 이 형태만 보고 이 주어가 A가 주어 형태를 우리가 해석해 준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신 분은 맨 마지막 빈칸에 거의 맨 마지막 칸에 접속사 플러스 ing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접속사를 강조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초. 자, 승희. 자, 제가 분사구문의 심화를 배웠잖아요. 세 가지 형태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형태가 뭐예요? 첫 번째로 배운 거. 경우 뭐예요? with AB 구문. 그쵸. 특별한 분사구문을 했죠. 두 번째는? 그쵸. 독립분사구문은 주어를 살린 분사구문. 세 번째는요? 접속사 강조 분사구문. 이 세 가지가 가장 분사구문처럼 잘 안 보이는 분사구문이에요.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제.
프랙티스 볼 건데요. 뭐 여기는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어요. 그냥 우린 단순하게 분사구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분사구문이거든요. 해석은 쉬워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명사로 볼 건지 형용사로 볼 건지 부사로 볼 건지 은혁 뭐로 봐야 돼요? 분사구문은 품사가 뭐라고 했죠 제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완전한 문장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부사구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분사구문은 부사구다 체크했고 그 다음 여기는 접속사를 살렸기 때문에 해석할 때 하면서가 아니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연습하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진보된, 발전된 음악가들은 가진다. 아주 세부적인 어떤 정신적 표상을 갖는다. 정신적 표상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표상이냐면 음악에 대한. 여기서 잘 끊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안내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연습을, 궁극적으로 그들의 수행을, 곡에 대한. 이해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음 볼게요. 자, 2번, 3번은 쉬운데요. 그냥 제가 이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나왔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while이 하는 반면에도 있고 하는 동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 노는 동안에 놀고 있는 동안에 어린 동물들은 있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위험에 있을지도 모른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자, 서핑 더 인터넷. 자, 인터넷을 서핑할 때 하는 동안에 그녀는 came across 하면요, 우연히 마주치다예요. 자, 우연히 마주친다. 어떠한 평가를, 뭐에 대한? 콘서트에 대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에 이제 with AB 구문 나온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A가 ing 하면서 A가 PP dente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가 문제인 거죠. 자,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지금 ing 여기 있죠? 그럼 A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인구의 어떤 성장이 둔화되면서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인구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가장 강력한 힘, 어떤 힘이냐면요, 증가시키는 강력한 힘이에요. 수요를, 뭐에 대한? 더욱더 농업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힘이에요. 됐습니까? 그것은 증가하는 것이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구나.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농산품 많이 사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 바래진다. 이거는 뭐 바람직하다도 있지만 바래진다. 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바래지냐면요,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나 개인들에 의해서 선호된다. 바라진다. 바래진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됐죠? 네, 다음 5번. 자, 렌더 하면은 주다란 뜻이에요. 주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현성 몇 형식이에요, 이거? 오형식은 목적 보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은혁 찍어보세요. 정원 다 버티면 이제 넘어가니까 아닌가 이제 아무 대답. 경우 몇 형식이에요? 확신이 안 들어요? 지금 전면구잖아요, 이거. 이렇게. 제낀다고 생각했을 때 이 뒤에 목적어가 됩니다. 몇 형식이에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해됐어요? 자, 이것은 준다. 과학에게 이것 스스로 부사예요, 부사. 뭐를 준다?
탐구를 준대요.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에게, 과학 그 자체에게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뭔지 모르죠. 자, 반면에, 자, while 나온 다음에 ing가 나왔죠? while ing. 그럼 분사구문에 접속사 강조된 거니까 접속사 강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끼면서. 자, save는 아끼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죠. 아끼면서 어떤 것을 비교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이죠. 뭐에 대해 중요하냐면요. 예술이 할 중요한 어떤 것을 남겨두는 동안에. 남겨두는 반면에. 됐어요?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탐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과학이 하는 거죠. 반대로 예술이 할 중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뒤에 나와요. 탐구하는 거. 내적 세계. 감정의 내적 세계. feeling은 감정이라는 뜻도 있고 정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객관적 세계는 누가 한다고요? 과학이 담당하고. 감정에 대한 내적 세계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예술이 감당하고. 이해돼요? 한 번 더 해줘요. 자, 이것은 준다. 과학 그 자체에게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준다. 여기까지 돼요? 반면에,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이걸 주냐면요. 아끼는 동안에. 어떤 것을 아낀대요. 비교적으로 예술이 할 중요한 어떤 것을 아끼는 동안에. 예술은 뭐 하는데요? 탐구하는 거. 내적 세계, 감정에. 예술은 감정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고 과학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고 두 개가 아예 반대되는 거 아시겠어요? 객관적 세계는 솔직히 감정, 사람마다 다른 게 감정에 대한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팩트에 대한 연구인 건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 피카소가 느끼는 세상하고 내가 느끼는 세상이 달라. 객관적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6번.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는 이제 접속사 다음 PP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자, 아이들은 이 충고를 얻는다. 그리고 지시를 얻는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적 헤드라고 하면요, 이제 우위라는 뜻이 있어요. 우위. 다른 정보적 어떤 우위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들은 얻는다. 이러한 어떤 지원, 지지를 얻는다. 뭐 하는 동안에? 참여하는 동안에. 어디에 참여하냐면요. 탐구적인 어떤 학습. 그들의 환경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냥 아이들이 이런 거 얻으면 되게 좋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좀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충고를 받죠. 그럼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또 지시를 받죠. 플러스 될 수 있죠. 자, 지시를 받고 충고를 받으면 그러면 다른 어떤 정보적 우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에 대해 내가 지금 지시받고 조언받았잖아요. 정보적 우위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이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배움을 얻고 조언을 얻고 지시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가 다른 애들로부터 생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들은 얻는다 이런 지원을 뭐 하는 동안에? 참여한 동안에. 어디에? 탐구적인 학습을. 이런 걸 얻으려면요. 탐구 학습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 안 돼? 자, 하지만 그들은 얻는다 이런 지지 뭐예요? 이런 지지 있잖아요. 이러한 지지를 언제 얻냐면 뭐 하는 동안에? 참여한 동안에. 탐구적인 학습. 그들의 환경에서. 탐구적인 학습 환경에 들어가야지 조언도 얻고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내가 상대적인 우위도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더 넘어갈게요. 7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다음에 PP가 있네요. 여기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write는 관점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때라고 해석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때 그 다음에 이제 pre-occupation 하면요. 이거 집착이에요. 집착.
자, 시각적 집착. 초기 인간들의 시각적 집착. 뭐에 대한? 인간이 아닌 창조물에 대한. 이해됐어요? 초기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창조물에 대해서 좀 시각적 집착이 있나 봐요. 뭔가를 보고 싶고, 뭔가를 찾고 싶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소가 있어. 소를 막 보고 싶어. 자연이 있어. 자연을 보고 싶어. 이런 집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집착. 어떤 창조물이냐면 거주하는 그들의 세계 된다. 심오하게 의미를 갖게 된다. 됐습니까? 굉장히 어렵나요, 이게? 한 번 더 해석해 줄까요? 다 이해됐어요? 승희 이해됐어요? 경우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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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줘요? 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시각적 집착. 이 초기 인류의 인간이 아닌 창조물에 대한 시각적 집착. 이게 뭐예요? 인간이 다른 자연을 보고 싶어 하고, 시각적 집착이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집착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창조물이 누구냐? 거주하는 그들의 세계. 인간이 아닌 창조물들이 인간 세계에 있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책상도 있고 우리가 사는 곳에 동물도 있으니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집착이 심오하게 의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착이 의미 있으려면 이런 관점을 보라는 거죠. 이 관점이 뭐겠어요? 자연과 뭐 세계는 하나다. 왜 하나지? 그럼 나는 왜 자연이 인간과 하나인지 알아봐야겠는데? 라고 해서 막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의미 있으려면 뭐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인간과 자연이 하나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한마디 듣고 이해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 관점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글을 다 읽고 와야 돼요. 네. 그거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지금 현상 자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냥 다 단순해요. 인간들은 시각적 어떤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가지고 왜 이건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 왜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논리로 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8번. 자, 과학의 역할은 때때로 지나치게 이게 그죠? 높게 진술된다죠, 그렇죠?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뭐와 함께 이것의 어떤 지지자가 슬립 인투 하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이언티시즘, 과학 만능주의. 자, 과학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버리면 과학 만능주의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학이 다 해결해준다. 사람의 마음에 솔직히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의 모든 이제 과학의 역할이 너무 압도되게 너무 지나치게 과잉평가를 해버리면 야, 그것도 과학이야. 네 기분 나쁜 것도 과학이다. 너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세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 지랄 떨면은 이제 과학 만능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됐죠? 넘어갈게요. 9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with A 다음에 ing가 나왔죠? 여기 A가 나오고 여기 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산업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렇죠? 발전하면서죠. 그렇죠? 어디로 발전하냐면요. 정보에 기반된 사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지금 정보 기반 시스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개념, 정보의 개념. 자,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 그리고 어떠한, 이거 상품이죠. 그렇죠? 이것 자체의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약간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게 있대요. 1,000만 원을 주면은 정보를 알려줘요. 되게 고액 엄청 과외 같은 거죠. 1,000만 원 주면 오를 주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할 돈이 10억이고 20억을 벌고 싶어. 그럼 1,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정보 자체가 돈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왜냐면 1,000만 원 주고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이런 거예요. 세탁기 있으면 여기에 1,000만 원짜리 적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보. 1번 정보. 1,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정보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상품으로서 나오게 되었다.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10번. 자, 떠 있는 동안에. 그렇죠? 물에 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채로라고 원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Y에 있으니까 떠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독특하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또 분사구문 나왔죠? 움직이면서, 느리게 움직이면서.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요거 AB 구문인 거 아셨어요? 엔틀러이라고 하면요, 가지진 뿔이에요. 가지진 뿔, 이까지 여기가 A고, 여기가 held가 PP죠? 네. hold라고 하는 건 잡다거든요. 근데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동물이면은 가지진 뿔을 높게 치켜 세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게 세워진 채로, 높게 잡고 있는 채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이 노력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의 코를 물 위로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물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데 가지진 뿔도 위로 올려야 돼, 코도 위로 올려야 돼. 그러면 이 온 정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취약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다음. 자, 전형적인 어떤 실험에서 두 개의 어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기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어떤 수능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요 문제가. 요거를 다 하나같이 이해 못해가지고, 아마 요게 32번으로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부담률 거의 5안에 들었던 문제인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장난감 차는 보여진다. 달리는 것으로. 동시에. 패러렐 하면요, 평행이라는 뜻이에요. 평행의 트랙. 평행 트랙이면 이게 뭐 이렇게 차선. 평행 차선을 동시에 달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A예요. ing 나왔고. 그 다음에 또 ing 나왔어요. 병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자, 해석해 볼게요. 한 대는 그 지금 두 개의 장난감 차 중에 한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대가 어떻게 했냐면 더 빨리 달린대요. 그리고 더 또 쓴 거예요. further, 더 멀리. down the track. 제가 여기 이게 C로 돼 있나요 지금? 오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로 바꿔줘야 되는데 D로 바꿔주세요. 한 대가요 더 빨리 갔고요 더 멀리서 멈췄대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해석이 잘 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분석이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체크해주면 지금 이제 were shown이잖아요. 요게 지금 수동태인 거 아시겠습니까? 수동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어랑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을 수동태 바꾸려면 누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혁? 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수동태 바꾸려면? 목적 앞으로 나와야죠. 목적 앞으로 오면은 BPP가 되고 목적 보호 나오고 by 주어 나온단 말이죠. 생략되고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과 비슷해요? 주어, 동사, 보호랑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오형식에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같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뀌어지니까 주어랑 보호랑 같다고 보여지는 이 형식과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이 형태예요. 지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호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두 개의 자동차가 달린 거고 달린 게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형식이 수동태가 바뀌어서 이형식이 되었다.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 의미를 더해가지고 주어랑 보호랑 같다까지 가주시면은 아마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지겠죠. 됐습니까? 다시 두 대가 평행 차선을 달렸고 그 중에 한 대는 더 빨랐고 더 멀리서 멈췄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개만 더 하고 요거를 마치고요. 오늘은 5분만 죄송한데 5분만 쉬었다가 어차피 우리 쉬는 시간하면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쉬실 거니까 쉬시거나 공부하실 거니까 5분만 쉴 거니까요. 5분 쉬고 논리를 할 겁니다. 지금 뭐 하냐면요. 전치사 심화 있죠. 요거 외워주세요. 전치사 심화 있잖아요. 제가 지금 2분 드릴 테니까 요거 외워주세요. 테스트 요거 간단히 하고 쉬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는 중요한 전치사니까 뜻을 다 외워주세요. 현성, 예습했어요? 네? 예습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 다 하고 그냥 놀리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네, 맞아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안 했어요? 네. 왜요? 잘 이해 안 돼요, 이거? 아니요. 그럼 이것도 잘 안 했겠네요. 한 번밖에 안 보겠네요. 그래요? 네. 오늘 예습한 거요? 네. 예습했어요, 이거? 이건 예습했어요. 단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단어 뭐예요? 묘사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표상인데요, 표상. 이거 단어 뭐예요? 욕망, 갈망하는. 이거 단어 뭐예요? 용어리. 이거 단어 뭐예요? 탐구요. 이건요? 계약하다.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 하나 더 찾아야겠죠, 그렇죠? 예습을 해야 제 수업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 할 건데 여러분 예습하실 때요, 단어 찾고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더 빠르게 느껴지고 더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많이 하셔야지 수업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치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은혁, 오브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한번 보고 얘기해보세요, 빨리. 어바웃이랑 같은 거. 그렇죠, 어바웃 대해서가 있었고 여기 대해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 빼고 다 있어요. 그거 말고 의가 있죠. 명사의 명사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정원, with의 뜻이 뭐예요? with. 아는 대로 얘기했어요.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뭐뭐 함께,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경우, for의 뜻이 뭐예요? for? 네. 뭐뭐를는 없었는데, 그렇죠? 그죠, 위에, 그렇죠? 뭐뭐 때문에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수능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적어놓은 이 단어 뜻이 다가 아니에요. for는요, 뜻이 12개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개만 가요. 왜 수능에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꼭 외워주시고, 이 전치사가요, 다른 전치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많이 나오냐면, 대해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대해서란 말은 진짜 수도 없이 쓰거든요, 수능에서. 대해서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이 빼고는.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주시고, 대해서를 가장 기본으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각자의 뜻이 좀 있거든요. to는 뭐뭐로라는 뜻이 있고,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고, over는 뭐뭐에 대해서도 있지만, 뭐뭐 동안에, 또는 뭐뭐 위에라는 어떤 위치의 개념도 있고, 또 at은 뭐 시간에 대한 뭐뭐에로 이런 것도 있고, at도 마찬가지로 뭐뭐 대해서가 있어요. 적어주세요, 여러분. 2번 at 옆에다가 뭐뭐에 대해서라고 적어주세요. at도 다이 빼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about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로서 약 대략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도표나 일치불일치에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저한테 1등급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도표 틀려놓고 와가지고 이 about을 못 보고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데 약이라고 하면 대강 다 맞거든요. 약이라고 하면 솔직히 차이가 있어도 맞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막 틀렸다고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민규 쌤한테 빠져라라고 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요거는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쉬었다가요. 5분 쉬고 바로 논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쉬세요. 습관돼가지고 쉬는 시간 준비 시작하는.